우리가 하루에 6번에서 8번씩 사용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의 편리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변기예요.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변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기에 의자처럼 앉아있기보다는 뒤를 향해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변기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저수조를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변기의 구조와 모양이 훨씬 더 논리적이 되고 변기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기 물탱크는 핸드폰, 책, 우유 한 잔, 그리고 샌드위치를 놓기에 완벽한 테이블이 돼요. 극단적인 멀티태스킹에 적합하겠죠? 하지만 정말 좋은 생각일까요? 아마 아닐걸요? 한 가지 문제는 의자들이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사실입니다. 변기에 10분 이상 앉아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TV쇼를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건 어떨까요? 영국의 한 조사에서 18%의 사람들이 변기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변기는 6.5평방센티미터당 320만 개의 박테리아로 덮여 있습니다. 왜? 과자랑 음료를 그 가까이에 두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변기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장 더러운 표면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는 칫솔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입에 넣는 칫솔에는 6.5평방센티미터당 20만 개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도 있어요.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변기보다 거의 20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문제예요. 2018년에 한 연구는 휴대폰이 변기보다 7배 더 더럽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닦은 게 언제죠? 우리들 대부분은 변기를 가리키는 재미있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고 이런 표현 중 일부는 변기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포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왠지 아세요? 이 용어는 중세 시대에 유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기가 말 그대로 냄비였어요. 내용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 후에 냄비를 밖으로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물을 조심하라는 뜻의 문구로 행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들리면 머리를 가리고 도망쳐야 했죠. 한 이야기에 따르면 12세기 프랑스 왕 필리프 오귀스트가 내용물을 뒤집어 쓴 이후에 이런 경고를 먼저 외치도록 하는 법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가 제때 말을 듣기를 바라면서 잠깐만요! 라고 소리칠 수 있었겠지만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것이 또한 흔한 영국식 표현 치리오의 유래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부유한 사람들은 때때로 특별한 의자를 타고 다녔어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런 세단 의자는 작은 칸 안에 하나의 좌석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좋은 날을 위해 탈착 가능한 지붕이 있었어요. 체어맨이라고 불린 하인들은 의자 양쪽에 달린 긴 기둥을 잡고 세단 의자를 마을에서 운반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언급할 수 없는 것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 의자가 지나간다며 chair below를 외쳤어요. 그게 결국은 치리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폐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는 1749년 법을 통과시켰어요. 법에 따르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만 노폐물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늦은 밤에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박쥐와 늑대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은 가드로브가 요강을 대신했습니다. 가드로브는 옷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옷을 보관했어요. 옷장처럼 생겼지만 한 가지 매우 특별한 특징이 있었죠. 바로 변기였어요. 사람들은 방 안의 불쾌한 냄새가 나방과 벌레가 옷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는다고 믿었어요. 이 화장실의 디자인은 간단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좌석이 구덩이로 통하는 구멍 위에 위치했습니다. 더 멋진 건 해자 위에 설치되기도 했어요. 변기를 왕좌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나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이 완곡한 표현은 루이 14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종종 변기에 앉아 왕실 업무를 수행했고 평소 왕좌의 대안이 됐어요. 심지어 인도 뉴델리 술라브 국제 화장실 박물관에서 그 복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대자인 존 해링턴 경은 1592년 영국 최초의 수세식 변기를 발명했습니다. 발명가가 아닌 사람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형편없는 시인이었다고 해요. 그는 또한 왕실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고 엘리자베스의 야한 대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여왕은 그를 런던에서 약 160km 떨어진 켈스턴 마을로 추방했습니다. 망명 기간 동안 그는 에이젝스라고 불리는 변기를 디자인했어요. 이름이 좀 무작위적인 것 같지만 일리가 있어요. 제이크스라는 용어는 그 당시 화장실의 속어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젝스는 Jake라는 단어를 사용한 말장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파이프에 솟아오른 수조가 부착된 인상적인 설치물이었어요. 물을 내리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릇으로 물을 뿜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국 해링턴이 런던으로 돌아오는 걸 허락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발명품을 자랑했고 여왕은 매우 감탄하며 변기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여왕이 고객이라는 사실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수세식 변기 아이디어는 다음 몇 세기 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1775년 알렉산더 커밍스는 해링턴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냄새가 없는 수세식 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는 S자 파이프를 추가했습니다. 그 모양은 변기 안에 냄새를 가두고 우리의 민감한 코로부터 멀리 있도록 합니다. 이 사람을 기리는 국경일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변기의 발명가가 실제로 토마스 크래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는 1900년대 초에 배관공으로 일했고 욕실 설비를 위한 최초의 쇼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에 T 크래퍼라는 이름을 새겼죠. 월리스 레이번은 1969년 쓴 책에서 토마스의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 책에서 토마스가 11살에 런던에서 배관공이 되기 위해 집을 떠났고 마침내 현대식 변기를 발명했다고 한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레이번은 또한 가상의 브래지어 발명가 오토 티즐링에 대한 이야기도 만들어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변기는 여전히 다소 불쾌한 경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얼굴을 찡그리고 있나요? 변기에서 뱀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저 허황된 도시 괴담일까요? 드물긴 하지만 뱀은 변기에서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수도 시스템에 있는 대부분의 파이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조해서 뱀이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뱀이 마주치는 유일한 물은 변기의 고인물이 전부이고 뱀에게 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한 가족이 화장실에서 암컷 정글 카펫 비단뱀을 발견했어요. 뱀의 길이는 거의 2m였어요. 다시는 변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네요. 그게 정말 걱정된다면 멀티플랩으로 배관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뱀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물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죠. 화장지에 최고로 얼마까지 지불하시겠어요? 호주의 한 회사가 22캐럿의 금으로 만든 화장지로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팔렸고 가격은 1억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새 겹이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매일 약 57칸의 화장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인들이 매년 사용하는 화장지만 해도 길이가 6억 9,7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길게 펴면 태양까지 도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화장지는 1857년에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어요. 처음 뉴욕에 소개되었을 때 500장의 포장으로 50센트에 팔렸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나뭇잎에서부터 도자기 조각, 옥수수대에서부터 카탈로그의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1992년 고고학자들은 소위 위생 스틱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 된 나무 도구는 마치 주걱처럼 생겼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끝을 천으로 싸기만 하면 됩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첫 번째 화장실 칸이 가장 적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찾는다면 첫 번째 칸으로 가세요. 유럽은 북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무료입니다. 유럽에서는 달라요. 런던이나 파리 같은 곳에서는 돈을 먼저 내야 해요. 약 1,500원 정도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제 변기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으니까 매년 11월 19일 화장실의 날에 카드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